울산광역시 수영구는 광안리 바다영화관 이용권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무안구는 지역 부모님 생신상을 대신 차려드리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내 반려견의 케이크와 생일상 세트를 선물하고 있고요. 전남 담양에서는 고향사랑 사계절 텃밭 분양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특별한 선물은 전국 지자체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기부해주신 분들을 위해 내놓은 답례품들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더 발전하길 원하시나요? 꼭 고향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아끼는 지역이 있으신가요? 기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단체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지자체 어디라도 지역 발전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유보람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전영준 박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의 지역에 대한 기부를 촉진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죠. 지역 발전을 위해 국민이 고향에 기부하자라는 아이디어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제도 도입에는 꽤 오랫동안 진척이 없었죠. 그러던 정부가 2023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 소멸 현상의 가속화 때문입니다. 마침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하는 심각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날이 심화되는 저출산과 인구 유출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결국 미래에는 우리나라 지도에서 사라질 지역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지방 소멸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검토되었던 다양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인 것이지요. 지방 소멸 현상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된 일본의 경우 이미 15년 전부터 비슷한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는데요. 고향사랑 기부제와 유사한 제도인 고향납세제를 처음 시행한 것이 벌써 2008년입니다. 제도는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일본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려 1조 엔을 넘는 모금 실적을 거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기부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고향사랑 기부제는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 혜택도 받습니다. 그리고 기부 지역에서 생산된 각종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처음 시행된 것은 2023년 1월입니다. 시행 초반 낮은 인지도와 저조한 모금 실적으로 우려도 많았는데요. 그러나 그 후 꾸준히 참여가 증가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약 52만 6천 건의 기부를 받았습니다. 총 모금액도 650억 6천만 원에 달했는데요. 이렇게 제도 시행 첫 해에 좋은 성과를 달성하면서 처음의 우려가 기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모금액만 많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크다 작다는 판단 또한 각 지자체별로 모금 현황과 실제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무엇보다 제도가 목표한 정책 효과를 거두었는지가 중요하죠. 제도가 목표한 정책 효과 중 대표적인 한 가지가 바로 열악한 지방 재정의 확충인데요. 지방행정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열악한 지방 재정의 확충 여부와 그 수준에 대해서 심층 분석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실제로 얼마나 넉넉해졌는지 살펴볼까요? 지금부터 보시는 분석 결과는 고향사랑 기부자 전원이 기부를 통한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받았다는 가정하에 도출한 것입니다. 당연히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한 기부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증가했습니다. 다만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로 인해 지방소득세가 일부 감소했고요. 보통교부세 또는 조정교부금도 지자체별로 증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출된 비용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답례품 구입비와 배송비, 각종 제도 운영 경비도 함께 발생했겠죠. 따라서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 수입이 최종적으로 충분히 발생했는지는 각 지자체별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는 좀 줄어들었을까요? 특히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거둔 성과가 중요할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은 저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하다고 평가받는 지역의 재정 수입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얼마나 더 증가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우선 분석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비수도권과 수도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과 비인구 감소 지역으로 나눴고요. 재정 자립도 하위 20%와 상위 20% 지자체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제도 시행에 따른 각각의 재정 수입 발생분을 비교 분석하였는데요. 분석 결과는 어땠을까요?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 수입은 약 340억 원 증가했고 174개 지자체별로는 평균 약 1억 9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수도권 지역 재정 수입은 약 28억 원 증가했고 69개 지자체별로는 평균 약 4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재정 수입은 약 218억 원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평균 약 2억 4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비인구 감소 지역의 재정 수입은 약 162억 원 증가했고 140곳 지역별로는 평균 약 1억 1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재정 자립도 하위 20% 지자체의 재정 수입은 약 136억 원 증가했고 50개 지자체별로는 평균 약 2억 7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재정 자립도 상위 20% 지자체의 재정 수입은 약 22억 원 증가했고 50개 지자체별로는 평균 약 4천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 재정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지난해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가 각 지자체의 재정 수입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는 아직 힘듭니다. 그럼에도 해당 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하다고 평가받는 지역의 재정 수입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재정 수입보다 더 늘었다는 측면에서 시행 첫 해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분석됩니다. 개인의 연간 기부금 상한액이 2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므로 앞으로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금액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제도가 더욱 활성화된다면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균형 발전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저도 매우 공감하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재정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제도로 판단이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또 지역균형 발전 달성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2023년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과를 함께 분석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